자, 155쪽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풀어본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요. 여기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계속 진동하고 있다는 뜻을 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만 문제가 답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파동 A와 B가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파동의 진행 속도는 1m/s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진폭은 1m로 같다. 자, 그러면 지금 1초에 1m씩 이동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몇 초가 지났대요? 3초가 지났대요. 그러면 요 구간이 1초 뒤에는 이렇게, 2초 뒤에는 이렇게, 3초 뒤는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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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한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3초 뒤의 모습이고요. 반면에 지금 요 오른쪽 파동 B는요. 3초니까 1초 뒤에 이만큼, 2초, 3초 뒤에 요만큼 와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녹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3초 후에는 이런 모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더니 요 구간 0부터 어디죠? 요 5초, 5cm, 5m 이 구간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상쇄가 되어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진폭이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구간이에요. 0m부터 5m까지는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구간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요 사이에 있죠? 진폭이 0이라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0.5m는 요 부분이잖아. 그쵸? 마이너스 0.5m는 지금 어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겠네요. 그때 이 진폭은 1cm가 되겠네요. 그쵸? 왜 파란색에 우리 지금 파란색만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해석 1cm는 1m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부터는요, 여러분들 간접 문제 풀어볼 건데요. 155쪽에 10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계속 간접 문제 풀어볼 거야. 그림은 두 전파원 S1과 S2에서 진동수가 2Hz인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 어느 순간 물결파가 간섭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간섭 나오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뭐냐면 보강 간섭과 그리고 상세 간섭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강 간섭은 마루하고 마루, 골하고 골 만나는 부분이고요. 상세 간섭은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 간섭 조건 경로차가 반파장에 그쵸? 얼마? 짝수배인 경우를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0, 람다, 2람다, 3람다 이런 식의 표현을 될 거고요. 반면에 상세 간섭은 경로차가 반파장에 홀수배가 된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뭐 2분의 1 람다, 2분의 3 람다, 2분의 5 람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짝수배라는 것은 2m이라고 표현했고요. 홀수배라는 것은 2m 플러스 1로 표현했었죠?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 뭐 한다?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풀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진동수가 얼마라고요? 진동수가 2Hz래요. 2Hz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린 지금 보통 진동수로 따지지 않고 파장은 다 뭐야 간섭 뭘로 따졌죠? 파장으로 따졌죠? 이 진동수를 파장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느 순간 물결파 간섭하는 거 나타난 건데 뭐만 변화시켰다겠죠? 여기서 진동수만 변화시켰대요. 속력은 변화시킨 게 아니야. 속력은 일정한 거죠. 그럼 속력은 일정한 거니까 V 속력 V는 일정해요. 그리고 F 람다니까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짧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때 파장을 우리 표현해 보니까 파장을 람다 제로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속도는 얼마로 일정한 거야? 2 람다 제로로 일정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일정하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A에서 지금 봤더니 A에서는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구간이니까 무슨 구간이야? 지금 상세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ELG에서는 뭐가 된다? 상세 구간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A에서 진폭이 0인 경우 마찬가지로 상세
간섭인 경우를 찾아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1Hz 주어져 있고 3Hz, 4Hz, 6Hz, 8Hz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따져보란 얘기예요. 1Hz, 3Hz, 4Hz, 5Hz는 없고 6Hz, 그리고 8Hz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진동수만 변화시켰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진동수를 우리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다 뭘로 표현됐으니까? 파장으로 표현됐으니까 이 진동수를 파장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뭘로 일정해요? 2 람다 제로로 전부 다 일정한 거야. 그러면 진동수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2 람다 제로 되는 거죠? 당연히 2 람다 제로를 곱해야 되는 거고 3Hz에서 뭘 곱해야 돼? 3분의 2 람다 제로만큼 곱해야 되고 4회를 찔 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2분의 1 람다 제로를 곱해야 되고 6회를 찔 때는 3분의 1 람다 제로일 때가 바로 될 테고요. 8회를 찔 때는 8분의 2니까 4분의 1이 되겠네요. 4분의 1 람다 제로만큼이 요 파장이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이 반파장의 반파장의 홀수배라고 했죠? 반파장을 구해보니까 람다 제로 2분의 1 람다 제로 반파장이 3분의 1 람다 제로 4분의 1 람다 제로 6분의 1 람다 제로 8분의 1 람다 제로의 얼마? 홀수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홀수배는 1, 3, 5, 7, 9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 반파장이 1 곱해도 람다 3람다 제로 5람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짝수배가 나오지. 지금 뭐 이렇게 정수배가 나오지. 상세간섭처럼 나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상세간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를 한번 볼까요? 이해를 때는 1,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이니까 상세간섭 맞죠? 근데 이건 주어진 조건이야. 이건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답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음 거 풀어볼게요. 자, 3인분의 1일 때 1 곱하니까 3분의 1. 3분의 3이니까 1이네? 이거 뭐야? 보강간섭이죠? 그쵸? 이건 아니야. 상쇄간섭이 해당되는 게 아니겠네요. 4분의 1 한번 곱해볼게요. 4분의 1, 4분의 3, 4분의 5, 4분의 7. 에이, 방금 우리가 원했던 2분의 1 람다, 2분의 3 람다, 2분의 5 람다식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부분도 상쇄간섭이 아니에요. 6분의 1 보자. 6분의 1, 6분의 3이니까 뭐 나와요? 2분의 1 나오죠? 우리가 오늘 상쇄간섭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상쇄간섭이 맞다는 얘기야.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6Hz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8분의 1, 8분의 3, 8분의 5, 2분의 1 나와요? 안 나와요? 2분의 1, 2분의 3 안 나오죠? 답은 그래서 4번만 해당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에 푸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진폭을 봤더니 진동수를 우리 할 수 없으니까 파장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진폭 0인 걸 상쇄간섭을 찾아보라는 얘기네. 그럼 반파장에 홀수배가 있는지 찾아보자 라고 해서 문제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숙달이 돼서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번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물결파가 발생하는 두 전파원 S1과 S2에서 물결파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한 지점이 P점이 있다는 거야. 얼마큼 떨어져 있대? S1하고 10cm 떨어져 있고 S2하고는 7cm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점 P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점 P는 S1과 S2를 이 중간 지점을 잇는 AB 직선에서 그렇죠? 이 AB 직선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S1과 S2의 중간 지점을 잇는 직선이래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S1과 S2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AB의 경로에 있는 점들은 경로차가 전부 다 0이 된다는 거죠. 경로차가 0인 건 다 뭐가 나타나는 거죠? 보강간섭이 나타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요 구간도 지금 뭐냐면 경로차가 0이라는 거예요. 즉 보강간섭이 나타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P점이라는 것은
A, B 이 지점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거래요. 근데 우리 보강 간섭은 뭐였죠? 람다, 0, 람다, 2람다 나타나는데 0 지금 여기 있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요? 람다의 경로차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은 지금 P점에서의 경로차가 얼마라고요? 람다라고요. 근데 이 람다는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잖아요. 10cm에서 7cm 빼니까 얼마야? 3cm로 주어져 있는 거야. 즉, 뭐를 주어주는 거? 파장도 주어주는 거죠, 파장이.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파장이 얼마라고요? 지금 3cm라고 지금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이렇게 조건을 주어주고 풀어볼게요. 자, 두 전파원에서 진폭이 갖고 진동수가 4Hz래요. 진동수가 4Hz래요. 그럼 우리 V값, V는 F 람다에서 진동수가 4고 파장은 3이니까 곱하면 얼마야? 12cm/s가 되겠죠. 지금 속력도 주어주고 있네요. 자, 1번. P에서 진폭은 0이다. P에서는 지금 보강 간섭이죠. 첫 번째 보강이 나왔는데 보강이 나왔는데 지금 0은 아니죠, 여기서. 그렇죠? 자, 물결파의 파장은 3cm이다. 오, 맞네요. 답은 몇 번? 2번이네요. 계속 풀어볼게요. 송적은 24가 아니라 12cm. AB 위의 점에서는 경로차가 0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구간이고 상세가 아니죠. 두 전파원으로부터 P자까지 경로차는 얼마라고 했죠? 람다라고 그랬죠? 2람다가 아니라. 그럼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6쪽에 12번, 13번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넘어갈게요. 자, 12번 넘어왔습니다. 자, 그림은 선분 A, B에 중점 0으로부터 5로부터 각각 1m 떨어진 S1의 음파 발생기, S2의 음파 발생기가 있고요. 이때 여기에서 나오는 음파는 세기와 진동수가 일정하고 파장이 얼마라고? 파장이 0.5m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같은 위성을 발생할 때 반원위에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P점을 봤더니 지금 뭐가 같아요? 경로차가 같은 구간이라고 나와 있죠? P점의 경로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때 0이니까 보강 간섭이 나타난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요 P에서 A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소리가 가장 작게 들리는 지점을 물어봤어요. 상쇄되는 지점이 나타나는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어디까지? A까지 이동하잖아. 그럼 A에서의 경로차는 얼마예요? A에서의 경로차를 구해야 되겠죠? 경로차는 것은 S2에서 요 길이에서 요 길을 빼준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요 길이에서 요만큼 빼진 거니까 뭐만 남아요? 요만큼만 남는 거죠? 경로차는 얼마야? 지금 2m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경로차는 람다, 2람다를 표현하니까 람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2m는 아까 파장이 0.5니까 얼마야? 4람다가 되는 거죠. 그쵸? 즉 0람다부터 4람다까지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작게 되는 지점이 어떻게 되느냐? 상세 구형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2분의 7람다가 지금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쵸? 총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네 군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0.5람다, 1.5람다, 2.5람다, 3.5람다 총 몇 군데? 네 군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자, 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어떤 것이면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동일한 스피커 A와 B로부터 소리가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소리가 발생해서 만나는 지점을 각각 O점, P점, Q점을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AB에서 10m 떨어진 곳에 있고 평행선 위에 한 지점이 있고 그리고 O는 AB와 같은 거리에 있대요. 아, 여기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경로차가 얼마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죠. 즉 보강 간섭이 나타난다는 구간이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가장 작게 들리는 곳은 바로 상쇄 간섭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소리가 커지는 점 보강 간섭이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보강관수 나타나니까 람다가 될 거 경로차가 첫 번째니까 그 중간은 2분의 1 람다만큼의 경로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때 이 람다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36cm라고 주어져 있네요. 즉 파장이 얼마라고요? 36cm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1 람다는 얼마야? 18cm가 되는 거죠. 자, 1번 기억. 소리의 진동수는 1000Hz이다. 자, 여기서 소리의 진동수 알면 V는 F 람다죠? V값 F 람다 다 나왔는데 진동수 물었으니까 F는 람다분의 V가 되는데 람다는 0.36이어야 되죠. 왜? 기본 단위 미터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V는 360이니까 얼마야? 그렇죠. 1000Hz가 되겠네요. 맞네요. 니은 AB에서 P까지 경로차는 18cm이다. 맞죠? 방금 구했죠. 자, O에서는 Q에서보다 작은 속도가 들린다. 자, 둘 다 보강간섭이긴 한데 경로차는 얜 0이고 얜 람다니까 제일 크게 들리는 건 0이야.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2람다, 그 다음에 3람다 순으로 이렇게 멀어지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은 5점이 맞죠. 그래서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가 들리겠네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8쪽의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건 또 간섭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걸 순서대로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리본이 묶인 용수철을 흔들어 종파를 만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동하겠죠. 진동하는데 이거를 오른쪽에 그래프로 나타난다는 거야.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니까 주기가 얼마야? 4초가 되겠네요. 그럼 뭐도 할 수 있어?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되는데 0부터 다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야. 요 0부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기준점이 진동 중심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나타났다는 게 뭐냐면 여기가 진동 중심이 아니라 여기가 진동 중심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뭐냐 가장 압축되었을 때 진동 중심이 늘어났다가 다시 진동 중심이 왔다가 다시 수축하는 이런 구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진폭은 여기를 나타나는 거잖아. 그쵸? 이 진동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또는 골까지 나타나는 거잖아. 얘는 지금 골에서 마루까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답은 얼마죠? 2cm가 되겠죠. 진폭은. 그럼 진폭은 2cm, 진동수 0.25 해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네요. 2번 같은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 진동 중심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얘는 지금 골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가장 밀집되어 있던 시작부터 밀한 데부터 시작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압축되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압축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진동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159쪽에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8쪽의 8번 문제. 그림은 물질 A에서 물질 B로 입사한 단색광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봤더니 A와 B에서 지금 뭐를 할 수 있죠? 굴절률을 비교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꺾였죠? 그러니까 VA와 VB에서 느린 쪽으로 꺾이니까 A가 더 빠른 거죠. 굴절률은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아이고, 거꾸로 했네. A가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속도가 느린 쪽이 굴절률이 크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B에서 C에서 지금 뭐가 일어났어? 전반사가 일어났죠? 그럼 당연히 이 B보다 C를 비교했을 때 B가 굴절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A하고 C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요 굴절 각을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요. 요 굴절 각을 세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입사각도 세타 B가 될 테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봤더니 이렇게 해보자. 지금 B에서 C로 입사할 때는 얼마의 각으로? 세타 B로 입사할 때는 전반사 일어났잖아. B에서 C로 입사할 때는 전반사로 일어났다는 거야. 세타 B로 집어넣었더니 전반이 일어났대. 근데
거꾸로 B에서 A로 갖다 치면은 세타 B로 같은 각도로 세타 B로 지금 입력 입사했죠. 그랬더니 전반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뭐라고? 꺾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같은 각도 세타 B로 어디로 입사했다고? A로 입사할 때는 전반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굴절이 일어났다고.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풀어봤던 우리 수능 문제도 있었고 또 예제 뭐 4번 문제도 있었죠. 그거는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같은 데서 있을 때 요 매질 차이에 의해서 굴절률 차이에 의해서 어떤 것은 전반사를 일어나고 어떤 건 굴절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반사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 매질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A와 이 B의 굴절 차이는 작다는 얘기고. 즉 A와 C의 굴절을 비교했더니 그쵸? A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B의 굴절률이 가장 클 테고요. 그러면 가장 크고 이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굴절이 나타나는 게 몇 번이죠? 3번이죠.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A와 C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하는 방법이 이렇게 거꾸로. 그쵸? B에서 같은 걸 주고 A에 입사할 때랑 B에 입사할 때 어떻게 있는 걸 비교하면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그림 가는 직각 프리즘의 점 P에 수직으로 입사한 빛이 프리즘과 공기변에서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세타로 입사했을 때 Q과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P로 입사하고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프리즘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당연히 크다는 얘기고요. 요 각은 얼마죠? 45도죠? 이 45도는 임계각보다 크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네요. 자, 나는 P에 입사한 P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빛이 Q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본 건데 지금 봤더니 요 보자 한번 이렇게 Q에서 이 법선을 그리면 얘가 지금 아까 45도보다 뭐 한 거야? 더 크죠? 당연히 뭐가 일어나죠? 전반사가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시 법선을 그으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죠? 프리즘도 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굴절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파장은 프리즘에서가 공기에서보다 길다. 자, 아까 프리즘의 굴절류가 공기 굴절류 프리즘 크다고 했으니까 속도는 뭐가 더 큰 거죠? 공기가 더 큰 거죠. 속도가 크니까 람다도 얘가 더 큰 거죠. 자, 그러면 공기가 더 길다. 그럼 틀렸네요. 그쵸? 프리즘에서가 공기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로 표현되는 거고 Q에서 전반세 일어나죠. 45도가 더 크니까. 자, 나에서 프리즘을 나오는 빛의 굴절각은 세타보다 크다. 자, 여기 들어오는 세타가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빠져나오는 빛의 요 굴절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뭐 이거 해보면 되죠. 자, 우리 한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나타나겠죠? 이렇게 지금 거볼게요. 요건 얼마야? 지금 45도가 되는 거죠? 요건 45도가 되는 거죠? 그쵸? 45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각을 세타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각도 뭐가 되는 거죠? 세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각도 지금 세타 1이 되겠죠? 지금 얘는 세타 1의 입사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세타 1의 입사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근데 요 세타 1은 또 뭐야? 요 굴절각이죠? 그러면 뭔가 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즉 세타로 입사했을 때 공기에서 프리즘에서 굴절각이 세타 1이 된다면 거꾸로 입사했을 때는 세타의 굴절각으로 나온다는 거죠. 거꾸로 세타 1으로 입사할 때는 세타의 굴절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요 각이 얼마라고 지금? 세타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에서 프리즘을 빠져는 빛의 굴절각은 세타보다 작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돼. 세타라는 거죠. 세타라는 거죠. 그쵸? 답은 그래서 니은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61쪽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감선 문제네요. 자, 감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파장이 2cm, 진폭이 1cm로 같은 물결파를 동일한 위상으로 자, S1에서는 이렇게 물결파가 나오고 있고요. S2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결파가 나오고 요 구간에서 간섭이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두 직선파원 S1과 S2에서 P점, Q점, R점에 대해서 각각 한번 분석해봐라. 여기서 S1과 S2는 서로 수직이며 모든 지점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일정하다. 속력은 일정하다고 나와 있네요. 자, 파장은 지금 2cm고 진폭이 1cm래요. 자, 그러면 요 길이가 1cm니까 요 길이가 바로 람다. 그렇죠? 2cm가 되겠네요. 자, 보자 한번. 자, 그럼 P점에서의 경로차 한번 구해보자. P에서 경로차. 경로차를 구하려 봤더니 선생님이 S1에서 P 빼기 S2에서 P 이걸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얼마야? 람다죠. 얘는 얼마야? 2분의 1 람다죠. 2분의 3 람다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람다에서 2분의 3 람다 빼주니까 마이너스 0.5 람다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Q점에서 경로차 S1에서 P에서 S2P 빼기 마찬가지로 S1 얼마야? 람다 0.5 람다. 그러니까 2분의 3 람다에서 얼마 빼준 거야? 2분의 1 람다 빼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람다가 나오겠네요. 그냥. 그리고 R점에서 경로차 S1 람다 2람다 2.5 람다 즉 2분의 5 람다에서 얼마? 람다를 빼준 거죠. 그러니까 2분의 3 람다가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봤더니 얘는 상세, P점은 Q점은 람다니까 보강, 그리고 R점은 상세가 되겠네요. 자, 풀어보자. P와 R에서는 상세니까 진폭은 0이다. 맞네요. Q에서는 보강간섭을 한다. 맞네요. P와 R을 잇는 직선상에서 P와 R을 좀 지어볼까요? 지어보고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P와 R을 잇는 직선상에서 이 직선상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곳. 자, P점은 지금 마이너스 0.5 람다라고 했고요. R점은 2분의 3 람다예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뭐냐면 0람다, 0인 부분하고 1람다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쵸? 여기서 두 군데가 나타나겠죠. 0인과 람다인 부분에서 0과 뭐 대충 그린 거 선생님이 뭐 람다인 부분에서 바로 뭐 나타난다? 바로 보강간섭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곳이 일어난다. 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